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의 활용 과정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활용이에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수업을 듣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지? 라고 하면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 중요. 바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래프 그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떨어지면 이건 식 정리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내용 정리를 해줘 라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증가와 감소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점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점 이퀄 뭐다? x 이퀄 a 이렇게 설명해 줘요. 지금 이것은요, 연결 동작 없이요, x가 a라는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 그러면 얘는 바로 사진과 같을 거야. 뭐와 같다? 사진 한 장. 그래서 첫 번째는 f'a가 0보다 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당시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0보다 크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하면은 변화율의 근사값 이게 되겠죠. 극한값이니까 변화율의 근사값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a가 3이다 라고 하면 결국 극한값이 3이라는 거지 참값이 3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걸 정리해 보면 어차피 3.0000000001 아니면 3 정말 3 아니면 2.999999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을 판정하든 간에 어차피 네가 3에서 어라운드 범위를 잡아도 어차피 그 범위값 안에서는 양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양수네? 그럼 확실하게 이것은 뭐다? 변화율의 참값이 증가겠구나. 변화율의 참값이 양수니까 이거 증가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라는 말은 철저하게 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f'a가 음수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델타 x가 0으로 갈 당시의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얘가 음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01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2.999냐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다? 너 그래도 어차피 참값은 음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한 장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죠? 하면은 바로 f'a가 0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0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f'a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f'a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참값의 내용은 뭐지 하면은 진짜 0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0.00000000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0.00000000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참값의 부호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앞뒤에 대한 부호 판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다? 참값에 대해서 판정할 수가 없겠다. 판정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가지고서는 참값의 부호를 판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다?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말 못한다 이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그 앨범을 한번 꺼내봤어요. 그때만 선생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다가 선생님이 여기서 V자를 딱 하면서 V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착각! 찍었더니
아니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착각 찍었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실례합니다 하고 내려가다가 이게 착각 찍힌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감소하는 중이구나, 내려가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 상태.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아 잠시만요 하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걸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설마 이렇게 막 한강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지나는 아줌마들은 산에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맞아요. 얘는 올라가는 중, 얘는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럼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F'A가 0이라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착각!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선생님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에 왔는데 산에 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음 동작이 이게 올라가다가 찍은 거냐 아니면 내려가다 찍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중이야 내려가는 중이에요? 정답은 모르죠. 예, 이 다음 동작이 만약에 자 갈까 하면은 이거는 올라가다 찍힌 거고 이 다음 동작이 이랬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내려가다 찍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가 0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서는 판정할 수 없고 주변 상황을 판독해야지만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판정할 수 있을 때 증가와 감소를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증가와 감소를 말할 수 있다. 혼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상황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와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에서는 그 하나의 값만 갖고는 판정할 수 없어. 하지만 두 번째로 이런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 그럼 구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이거는 영상과 같은 거야. 동영상 이게 되는 거야.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야 하면은 연결 사진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F'X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어요. F'X가 0보다 큽니다. 저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증가라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둘. 모든 점에서 전부 다 양순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변화율의 양순위가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F'X가 음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면 이것은 감소가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가끔씩 이렇게 말장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세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증가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증가니?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참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 요거 보세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이 뭐야? 하면 F'X가 0보다 크든지 or F'X가 0이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뭐한다? 증가라고 말해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상수함수라면 결국 fx가 상수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fx equal c라고 하는 상수함수라면 어떻게 되니? 얘가 묻는 거예요. fx가 c 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실수 전 구간에서 항상 0이, 항상 c잖아. 그럼 얘는 증가도 감소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예. 상수함수의 경우는 증가 감소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말할 수 없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 했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니면 그때는 모든 구간에서 0 되는 게 아니고 잠깐 0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양수든 음수든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는 왜 안 돼? 하면은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다항함수라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가 된다면 이때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요 점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감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참입니까? 정답,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위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든지 혹은 같아야 한다는 과정인데 이와 같은 과정이 나왔을 때에는 이 내용이 위에 있는 상수함수와 맞물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짝 올려서 만약 선생님 5번째인데 fx가 증가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fx가 증가함수거든요.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이 설명은 뭐가 돼요? 이미 얘는 상수함수는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f'x가 뭐다? 0보다 커도 괜찮겠고 중간에 잠깐이지만 0 나오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줄게. 이 뜻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0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야? 극한값이 0인 거지 참값의 부호가 0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fx가 x 3승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함수값은 딱 0에서만 0이 돼요. f0만 0이다가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음수에서 0 됐다가 다시 양수가 하니까 이거는 증가가 맞죠. 하지만 f'x는 3x의 제곱 f'0은 뭐야? 그러면 0 나온단 말이죠. 그럼 0에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수에서 음수 넣어주면 음수, 0이면 0, 양수 넣어주면 양수. 즉 나는 여기서 올라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미분값은 뭐라 그래? 0이야. 변화율의 극한값이 0이야 하지만 참값은 분명히 이게 양의 부호였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이지만 f'x가 0이야 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양수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 참값의 변화율의 참값이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거지 변화율의 극한값이 판정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율의 극한값을 통해서 변화율의 참값의 부호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때도 뭐 할 수 있다? f'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요 라고 말해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빠져나갔다? 상수함수는 아니다라고 이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때는 상대방이 상수함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도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이 말은 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보면 이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극대극소 개념 설명은 되게 단순해요. 이미 앞에서 함수특강 때도 했고 우리가 앞에서 미분의 정의 설명할 때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극소가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극대와 극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줘?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주체가 뭐야? 라고 하면 함수가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 해석은 누가 해줘?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가 하는 거예요. 함수 fx.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저 함수의 극대값, 함수의 극소값은 누가 표현하냐면 함수가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f'x로 하는 게 아니고 함수가 fx가 증가, 우리가 극대야 극소야라는 표현은 함수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게, 연산 또는 표현을 하는 게 바로 f'x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함수 fx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 극대인데? 라고 설명해줘요. 극대라는 것은 우리가 남극하면 뭐야? 남쪽으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끝 부분을 남극이라 하고, 북극 하면 북쪽으로 올라갈 때 거의 끝부분이 어디야? 하면 그게 북극이잖아요. 극대는 올라갔더니 제일 큰 값, 그게 극대. 내려갔더니 제일 작은 값, 그걸 극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값은 아니고 골짜기 값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극대라는 표현이 뭐야? 라고 하면 y는 fx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나야? 뭔데? 내가 fx인데 극대면 이렇게 생겼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 뜻인 거예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여기를 뭐라고 그래? 하면은 바로 극대라고 하자. 그러면 설명하는 게 야 fx가 어땠니? 라고 질문하면요. 함수 fx가 뭐라고 그래? 극대값은 말이다.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를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 fx가 증가해서 감소 넘어가는 그 순간, 찰나의 그 순간, 이것을 나는 극대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증가했고 나 여기서 감소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간다 라고 fx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이 뭔데? x equal a.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한글이잖아, 한글. 그러니까 이걸 숫자나 부호로 설명하듯이 이걸 수식을 표현해주면 안 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부호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바로 f'x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증가는 f'x에서는 양수라고 한다? 감소는 f'x가 음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양수에서 음수로 가더라 라고 수식 기호를 바꿔주는 게 f'x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뭘 거쳐가야 돼? 바로 0을 지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 핵심은 뭐야? 하면은 중요 포인트는 바로 부호 바뀜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 바뀜이 있니?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0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0이라는 건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한 번은 뭘 거쳐야 돼? 0을 거쳐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0을 지나야 부호가 바뀌지 이 뜻인 거예요. 하지만 0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앞뒤에 있는 부호 판정을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앞뒤 구간의 부호 판정은 필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뒤의 부호 판정은, 부호 확인은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제 용어 정리하는데 중요할 것은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애들이 극대값 그러면 x equal a 라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극대값은 철저하게 누구냐면 y 값인 거예요. 알았죠? 극대값은 뭐다? y 값. 그러니까 이 얘기는 f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껏 잘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x equal a 라고 쓰면 안 돼요. 극대값은 y 값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극소라는 걸 보는데 극소는 누구야? 그러면 함수 상태를
함수가 공개를 해야 돼요. 극소야. 아, 내려왔다가 올라갔구나. 내려왔다가 올라갔구나. 맞아요. 저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가 x 이퀄 a겠네. 아, 여기를 b라고 할게요. x 이퀄 b겠네. 그러면 너 상태가 어때? 라고 하면 나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어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표현해봐. 그러니까 함수 fx가 어떻게 됐냐면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극소값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바꿔줘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뭐가 돼? 하면 f'x라는 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뭐야? 하면 중요 핵심은 바로 부호바뀜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부호바뀜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 0이 나오는 것은 어부질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꼭 우리가 뭐야 한다? 앞뒤의 부호를 확인을 꼭 해줘야겠구나. 앞뒤의 부호 확인은 필수구나 이게 되는 거죠. 확인 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주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극소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극소값은 철저하게 y 값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fb라는 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설명해 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야? 그러면 앞뒤의 부호 확인이 필수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꼭 뭐야 한다? f'x의 그래프 그린 후 부호 판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말뜻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절대 식으로 풀 수 없고 그림을 꼭 그려야 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나 개념서는 해설지를 전부 다 만들려다 보니까 그래프보다는 전부 식정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과정이죠.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심화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봐두세요. 심화. 살짝 선생님 칠판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좀 크게 써가는 게 낫겠죠. 심화가 뭐야? 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심화. 잘 봐두세요. f'x가 0인데 0이지만 극값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해줘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부호 바뀜이 없다 이 되는 거야. 부호 바뀜이 없다. f'x의 부호 바뀜이 없다 이 되는 거죠. f'x의 부호 바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예요. 그러면요, 얘를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로 바뀝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요 f'x를 그렸더니 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번 나오네 하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과의 교점 몇 번? 두 번이 나온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잘 보시면 f'x가 양수형 음수, 음수형 양수예요.
그 뭐예요?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증가, 정지, 감소. 여기서 나 극대를 갖는구나 라고 설명되고요. 또 마이너스 0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감소, 정지, 증가. 나 극소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극소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극값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극값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F'X가 얼마 나왔어? 0 나왔습니다. 0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양옆에 부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가, 정지처럼 보이다가 증가하죠. 증가, 정지처럼 보이다 증가하죠. 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값을 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됐을 때 아무래도 부호 판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을 하게 되면 F'X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전부 다 양수니까 계속 이제 순수하게 증가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하지만 극값은 없겠구나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제 수능보다는 내신 과정에 잘 나오는 건데 미분불능이지만 fx가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일 때 극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설명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F'X가 0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현재 극값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어떤 게 있죠?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절대값 함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 절대값 x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 중요한 건 0이다가 아니고 증가함수예요. 현재 얘를 그려주면요, 이런 식의 절대값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죠? 라고 하면 여기는 y는 x다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죠? 하면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물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불일치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았을 때 이걸 가지고 F'X의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해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고 fx가 0보다 큰 쪽은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다 라는 값을 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0일 때 값은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전 단계는 뭐가 나왔어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그 후 단계는 플러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음수에서 양수로 갔네요.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연속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무슨 값? 아, x는 0에서 극소값 f0을 갖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F'X가 0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극값이다. 결국 극값은 fx가 얘기하는 거지 F'X가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F'X가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F'X의 부호 바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봤을 때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그 하나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요 3번은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꼼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3차 함수 fx 구하기예요. 3차 함수 fx 구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전제 조건을 깔아볼게요. 일단 a가
전제 조건으로 0보다 크다는 전체 내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일 거야. 예. 그러면 f'x는 3a의 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일 거야. 라는 건 아시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확장합니다. 경우의 수를 만드세요. 첫 번째, f'x가 어때? 라고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돼?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요, 요걸 고스란히 한번 갖고 내려와 볼게요. 고스란히 갖고 내려오시면요, 나는 뭐란 얘기야? 알파까지는 증가했다가 베타까지는 계속 감소해. 베타부터 넘어가면 다시 또 뭐가 돼? 증가해. 맞아. 이게 바로 y는 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파에서 뭐 나왔어? 0 됐고 베타에서 0 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알파와 베타에서. 그러면 이런 개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f'x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접한다가 있겠죠. 두 번째는 f'x가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양수, 음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왔죠? 여기는 양수, 0, 양수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다가 쓱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y는 fx긴 한데 알파라는 점에서 뭐 했다? 아, 이거 삼중근 긋듯이 이렇게 미분값이 0 나오는 순간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f'x가 그래프가 어때? 라고 하면 공중에 붕 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양수, 양수, 양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쓱 하고 올라갈 거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할 게 3차 함수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컨셉을 보면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둬서 이 세 개 중에서 되는 게 누구고 안 되는 게 누군지를 발라내야 되는 그런 설정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현재 1번 문제 봤어요. fx가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9x 더하기 3일 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가 감소로 설명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감소라는 걸 알려면 결국은 미분해서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9야. 그러면 현재 이 식의 부호 판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과 3이 나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0일 때 양옆에가 양수면 증가가 맞고 둘 다가 감소면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감소가 맞지. 하지만 여기처럼 양수와 음수가 교차하게 되면 이때는 증가 감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는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묻기 때문에 현재 이 중에서 구간 중에서 음수인 구간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접하는 모습이라도 나왔다면 이때는 당연히 감소가 맞겠죠. 이때는 등호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증가 감소를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앞뒤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앞뒤의 부호가 같았을 때만 증가해도 늘 수 있고 둘 다 양수면 증가, 둘 다 음수였으면 감소라는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마이너스 3과 상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다 라고 표현한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정답은 a가 3이다. 최대값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범위 내에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a가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a가 최고로 커지면 얼마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정답은 3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이 원하는 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나는 x는 3에서 나는 극대가 나왔어. 이 뜻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극대 f'x가 양수형 음수구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f'x가 3에서 극대야 라고 설명한 거야. 증가, 정지, 감소가 나왔어야 되는구나. 요 모습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미분을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m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상태니까 나 f'm을 넣어주면 0 되겠군. 이게 되겠죠. 그러면 3을 넣어주는 순간에 여기 3을 넣어주는 순간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더하기 m이다. 근데 이게 0이다.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쵸? 그러면 원래는 이게 극대로 이게 쉬우니까 넘어갔지만 사실은 극대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 과정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살짝 한번 본다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야. 마이너스 뽑아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1과 3인데 어땠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양수형 음수 맞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극대가 맞구나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정답 1번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점 난이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잘 봐두십시오.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는 x가 3에서 극대를 갖는다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극대값이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y값이 4다 이게 되는 거죠. y값이 4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x값 가져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요 순간에 x값 찾아와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f'x의 식정리부터 해와 이게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ax에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인 3으로 뽑아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 즉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이야 정리할 수 있고요. 참고로 하면은 1, 1, 그 다음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인데 요 앞에 부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3의 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두 개가 아래로 볼록인데 하나는 a-1, 하나는 a 플러스 1이니까 아무래도 작은 쪽이 a-1이고 큰 쪽이 a 플러스 1일 거야. 그리고 부호 판정을 확인해 봤어. 그다음에 양수형 음수, 음수형 양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둘 f의 a-1값 f의 a-1이 4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넣어주니까 이게 뭔데 하면은 a-1의 3승 마이너스 3a의 a-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1 a-1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겁먹었니? 쫄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때만 여기는 a-의 3승 제곱 근데 요것도 살짝 해주면 a 플러스 1 a-1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통인수로 나는 a-1의 제곱을 먼저 일단 뽑아 놓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개는 하겠지만 일단 10부터 간추려 보자. 그러면 여기는 a-1 하나 여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a 값. 그럼 여기도 a-1 나가버리면 제곱 나가버리면 3a 플러스 3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3a 플러스 3 이것은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질 거고요.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a 플러스 2다 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거 4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3승 그 다음에 a의 3승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지워지겠죠. 그러면 현재 일단 다 써볼게요.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여기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이 지워지니까 a 3승. 그러면 얘랑 합쳐주면 마이너스 3a 값. 그럼 플러스 2인데 이거 땡겨오면 마이너스 2가 0이야 a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a 값 찾는 건데 조립제법을 써주면 현재 1, 0,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요거 다 더해서 0 아니죠? 그럼 0이었으면 1 넣어도 됐는데 다 더해보니까 0은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2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는 식, 그리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 되죠.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이거 뭐야 하면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아,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a가 마이너스 1입니까? 2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주는 건 a 값을 이제 구했는데 문제는 누가 맞아? 라고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주는 게 f-가 0보다 크대요. 4. 여기다 미줄 쫙 그리고 별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기본적으로 부동식이 떴습니까? ye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역의 값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의역의 값을 알고 있다는 건 한 점이니까 이때는 식정리고요. 만약에 여기가 fx다 라고 했으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fx 했으면 그래프 f-는 값이니까 이것은 연산.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f-2가 0보다 크다는 걸 정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제곱은 4 그러면 4, 3, 12a 값.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6 a 제곱 마이너스 1이 현재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살짝 지워주고요. 여기서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a는 판정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하고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건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이랬어요.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a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4 2를 넣어주면 얼마예요? 4 빼기 1이니까 3 3, 6, 18 이거 음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왔던 a 값 중에서 요거 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려는 fx는 뭐야? x의 3승 마이너스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뒤가 날아가 버리죠. 예, 이걸로 끝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이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정답은 2다 이렇게 침착하게 따박따박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연산이 좀 복잡하고 길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준킬러 문제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준킬러라고 해서 뭐 넘사벽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친절하게 상대방이 주는 조건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 봤더니 뭐래? 아니 fx가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3ax야. 여기 안에 미정계수 박혀 있네요. 예, 바로 이거 함수특강 때 우리 다뤘던 문제예요. 한 번 더 할 텐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죠? 바로 1대1 대응이어야 돼 이 뜻이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x 하나당 당연히 y 하나고 y 하나당 x가 하나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올라갔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셔야 되고요. 내려갔던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야 돼요. 다시 뭡니까? 바로 f'x의 부호바뀜이 없어야 한다 이 뜻인 거죠. 증가함수가 교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바뀜이 없어야 돼. 자, 요거 갖고 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 나는 f'x의 그래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미분을 해봤더니 현재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부호바뀜이죠.
부호 확인이 필요하니까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겠어. 얘가 뭐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양수에서 음수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는 봐드릴게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정리해 봤어. 4분의 D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근이거나 허근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니까 A로 뽑아주면 A 빼기 3. 기억하세요? 이거 정리하면 A 제곱이에요. 그쵸? A 빼기 3이 이렇다. 결국 0보다 같거나 큰데 A는 3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최대라는 값은 바로 A가 3일 때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준킬러, 킬러로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5번 문제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3차 함수 fx가 있어. 네. 근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자.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면 이런 식의 f'x의 움직임이 보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또한 3차 함수 개형이 아까도 했지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극값을 갖는다? 아, 그러면 이 그림은 아니고 요것만 옳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 개형 중 요것만이 옳겠구나, 여기가 바로 2겠구나,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설명이 그 얘기 해줘요. 두 번째는 F-3과 F'3이 같대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뭐죠? 함수의 표현이 두 개 떴어요. 이거 뭐야? 바로 주기 아니면 대칭이죠. 근데 얘가 뭐래요? F-3과 F3이 같대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거 부호 반대죠. 이거 대칭함수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를 보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왜냐면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인데 미분하면 fx는 3차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3차 함수의 종류가 넘버 1이냐 넘버 2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경우도 f'x의 그래프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 현재 여기서 극대값이야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양수형 음수되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대칭 함수란 말이에요. F-3하고 F3이 같대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3이 되겠지?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대칭 함수가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는 x 이퀄 0이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2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죠. 3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아, 그래서 이 개형은 옳지 않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 그림만 왔구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림은 안 되고 요 그림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해라? 먼저 최적화 정리, 위에 있는 박스를 최적화 정리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싹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건 뭐야? 하면은 첫 번째, F'X는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였어. 양수형 음수, 음수형 양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건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x는 2에서의 상황이야 라고 설명하겠어 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번 봤어요. 도함수 F'X는 x는 0에서 최소값 같니? 라고 했어요. 아, F'X의
최소값이 0이니 F'X가 X는 0에서 최소를 갖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찰 대상 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인데 얘가 대칭함수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야? X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억번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봤더니 니은번에서 뭐래? fx와 f 이퀄 2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우리 수업 시에 많이 했던 거죠. 실근,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2가 현재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 몇 개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f2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쫙 그어주면 얘가 바로 y는 f2야 라고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눈에 보는 것은 몇 번 맞나요? 2번 맞나요?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이에요.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은 현재 2, f2를 지납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억하는 거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하면 접점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접점에서의 식을 만들어 보니 y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가 y 마이너스. 오케이. 현재 이 상황을 설명해 보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2, f2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설명해 보면 y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것은 x 빼기 빼기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뭘 지난다고 하면은 2, f1을 지난데 그러면 이거 f2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은 결국 2 넣어주시면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식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의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f 프라임 x가 얼마 나올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요. 결국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최고차 계수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는 이게 k로 잡아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야? 하면 k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1 빼기 4는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9k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 아직 적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적분 이해하고 나시면 좀 더 편하고요. 만약에 고3이나 N생들처럼 나 적분 할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갈게요. 너 지금 f'(x)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뭐냐면 f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fx를 주고 f'x로 가자가 아니고 f'x 줄게 fx로 가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구적분인데 미안. 바로 부정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예요.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고2 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적분 배우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k에 적분하면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4x 더하기 c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f2를 구하겠어 라고 한다면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3분의 8 마이너스 8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하면 k 곱하기 요거는 c는 어디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예. 적분할 수 있는 나중에 밖에서 한 번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3분의 24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k 더하기 c야 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f-1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면 여기는 3분의 얼마야? 10이니까 합치면 3분의 11k 더하기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정의역을 주면 무조건 계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수의 차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16k 플러스 c에서 나는 3분의 11k 더하기 c 3분의 11k 플러스 1을 뺀다. 즉 10 빼기 c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27k
즉 마이너스 9K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때? 똑같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정리 한번 하고요. 칠판 정리 후 이제 후반부인 6번, 7번, 8번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보시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두 3차 함수 fx, gx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항함수 두 개가 동시에 떴어요. 다시 말하면 수직 구조가 아니고 평행 구조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fx하고 gx에 관련된 식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은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가질 때 그때 f'0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gx를 먼저 솎아내면 나머지가 다 fx잖아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gx는 최고차 계수가 3이라고? 그러면 fx는 3분의 1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x의 6승이니까. x의 6승이니까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3분의 1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또 하나,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극대값 표현 방법 바로 제곱이죠. 나 x-2의 제곱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이 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내 건데 x-1이 맞을까요? x 빼기 3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 더 이상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극대라고 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한 게 극대야? 제곱이라는 게 극대를 나타내는지 극소를 나타내는지 모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할 텐데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하나는 3의 x-2의 제곱, 하나 곱해주면 x-1. 아니면 x-2의 제곱 곱하기 x-3.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 1, 2가 될 거고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1을 먼저 관통하고 2에서 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건 무슨 값이에요? 아, 이건 fx죠. 여기서 나 극소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은 얘는 2하고 3인데 2에서 접하고 3에서 관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값이야? 극대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가 결국 x-3을 하나 갖게 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지워지면 나머지 싹 다 내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차식을 찾아낸 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미분해 주세요. f'x는 3분의 1에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1의 1승, 속의 거 미분하면 1 나올 거예요. 곱하기 x-3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요.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0을 넣어주세요 하면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0 넣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니? 쭉 해주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서 얼마 나온다? 플러스 되고 여기는 2.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분의 7이구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10이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킬러 문제. 이때 당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8번 문제였어요. 2018년도 9월 모평에서 28번 문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증가감소, 극대극소가 나오면 단순한 식정리가 아니고 꼭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018 6월 모평에서의 30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fx는 뭐야 했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야. 나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개수 1이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야. 이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리해보면 첫 번째 fx는 꼴만 본다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구나. 꼴
그 다음에 gx는 어때? 라고 한다면 나는 최고차 계수가 2니까 2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꼴 이 정도는 내가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황스럽게 상대방이 값을 안 주고요. 이렇게 f알파하고 g알파가 같대요. 또 f'알파하고 g'알파 같은데 마이너스 16이래요. f'베타하고 g'베타가 같은데 16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생각해 봤어요. 알파 베타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g의 베타 플러스 1에서 f의 베타 플러스 1을 빼면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딱 전체를 봤을 때 fx하고 gx를 각각, fx하고 gx를 각각 구하자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하는 값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한 번에 물어볼 거야. 둘 다 똑같이 베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잖아. 그쵸? 그러면 살짝 맞춰서 마이너스를 뽑아준다면 f의 베타 플러스 1에서 g의 베타 플러스 1을 빼자는 얘기 아닌가? 그쵸? 최고차수를 맞춰보는 거야. 아, 그러면 알았다. 결국 이 두 번째 과정은 결국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식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hx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뭘 했어? f알파하고 g알파가 같대. 그럼 이 얘기는 f알파 빼기 g알파가 0이래.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아, h알파가 0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알파하고 g'알파가 같대. 그 얘기는 뭐야? f'알파랑 g'알파를 빼면은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h'알파는 얼마다?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극값의 표현이잖아요. 최소한 3중간일 수도 있잖아 하는데, 그쵸? 일단은 두 개의 중근, 그러니까 두 개가 일단 중근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제곱이. 그러면 여기서 아는 순간, 오케이. 그럼 hx는 x-알파의 제곱꼴이구나. 그리고 옆에는 모르니까 옆에다 살짝 x-k라고 적어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선생님, 저 f'베타하고 g'베타도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건 뭐죠? f'베타 마이너스 g'베타가 0이야. 즉, h'베타가 얼마 나온다?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원래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알파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요 k라는 걸 알파베타의 식으로 바꿔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hx는 x-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k.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알파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hx가.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래? k. 여기를 뭐라고 그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베타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야라고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여기가 k다. 여기가 k고 알파고 베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냥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다. 이게 설명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K를 베타에 관한 식으로 알파 베타로 바꿔달라는 뜻이니까 얘를 미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2의 x-알파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x-k.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 베타 넣어주면 0 나오잖아? 예, 그러면 2의 베타-알파 곱하기 베타-k.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알파의 제곱이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베타하고 알파는 같을 수 없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씩 약분할 수 있다고요. 양쪽을 베타-알파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2의 베타-2k가 2베타-2k가 플러스 베타-알파가 0이다. 이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나 지금 뭐 구하는 거죠? K, 맞아. 그게 당황하지 말고 3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K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3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K. 즉, K는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오면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싹 지우고. 이제 알게 된 건요. hx를 알았어요. hx가 뭐야? 라고 하면 x-알파의 제곱이고요. x-k인데 k가 바로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이 설명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요. 살짝 와보면 이건 뭐야 하면은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와서 h의 베타 플러스 1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베타 플러스를 넣어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했더니 베타 플러스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통분하시면 2분의 2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에 대한 값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더 이상 나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잘 쫓아왔는데 이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놓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까지 지금 내가 안 쓴 게 뭐죠? 라고 하면 그래 fx가 3차 함수야. 그러니까 hx 만들 때도 fx 빼기 gx 할 때도 최고 차수와 최고 차의 개수는 얘가 제공하는 게 맞아. 그러면 지금 안 쓴 게 뭐지? 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건 gx라는 식을 제대로 안 썼다. 다시 말하면 gx가 최고차 개수가 2래매 이걸 안 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또 하나 내가 뭘 안 썼죠? 마이너스 16이다 16이다 라는 이 값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그렇다면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 프라임 베타가 16이라는 사실을 안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값이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미분해 볼게요. g 프라임 x는 뭐죠? 하면 4x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뭔데? 하면은 나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g 프라임 x.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요? 다항함수는 대칭함수.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이 어때요? 대칭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여기가 16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만데? 알파, 여기가 얼만데?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 프라임 x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는 기울기가 4짜리고 바로 이 좌표 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0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값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나 베타 중 하나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케이 나 요거 써먹을게. g 프라임 베타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를 넣어주는 순간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하는 순간 4가 되고요. 현재 이것은 2분의 얼마 돼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빼기 해주면 마이너스 베타가 4야 이렇게 되겠죠. 즉 빼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요것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구나. 그러면 이 값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만 살짝.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인 거 알았으니까 요거 정리만 해주면 8 플러스 1이죠. 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니까 8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여기는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아, 그러면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2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모는 2고요. 그러면 이거는 9의 제곱이니까 81.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답 마이너스 243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문제 생겼어요. 뭐가? 이건 주관식인데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앞에다가 뭘 달아준 거야? 마이너스 달아드린 거예요. 아이고, 음수 나왔군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정답은 243. 바로 2018 6월달 평가원 30번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대칭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우리 좀 다음 연결되는 강좌에서, 다음 시간 아니죠? 다음 연결되는 강의에서 이제 뭐 합니까? 바로 함수에 대한 최소 반부등식 나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3차 함수에 대한 대칭 성질을 또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앞에서 함수 특강에서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의 대칭 성질 함수 특강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칠판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함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나가겠습니다.